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2021년 8월 20일 금요일, 지금 현재 시간 14시 16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참,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그, 지랄 맞게. 그죠? 지랄 맞게. 예. 우리 그냥 흔히 쓰는 표현으로 지랄 맞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참, 오늘 시장 보면은 사실은 대만 증시가 그렇게 빠지지 않고 있어요. 예, 아까 한 12시경쯤에 플러스 전환해 가지고 지금 플러스 지수로 따지면 대만 가권 지수가 아까 한 2시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플러스 0.4% 정도 상승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증시도 저런 흐름을 기대를 했어야 되는데 중국발 이슈가 좀 더해졌어요. 예, 중국발 이슈가 더해지면서 외국인 기관이 큰 물량도 아닌데 시장은 좀 강하게 밀리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안 좋은 이유,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테이퍼링 자체, 이 테이퍼링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의미부여는 사실은,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봐요. 반도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반도 안 된다고 봐요. 이거는 사실, 18일장이죠. 예, 8월 18일장. 8월 18일장, FOMC 의사록이 공개됐을 때, 거기에 시장이 반응해가지고 미국 장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목요일장도 크게 하락을 했는데, 19일장 미국장을 보면은, 테이퍼링보다는 결국에는 경기 둔화에 대한 시장 반응이 훨씬 더 컸습니다. 자, 이거를 갖다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간단해집니다. 간단 명료해져요. 뭐가 간단 명료해지냐면, 테이퍼링은 하긴 할 거예요. 그죠? 테이퍼링을 하긴 하는데 하필이면 코로나가 재확산하고 있는 시점에서 경기 둔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나오나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그런 와중에 소비자 심리 지수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물 지표 중에 하나인 소매 판매율이 푹 하고 꺼졌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 어떻게 되죠? 경기 둔화 우려 이슈가 확대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 테이퍼링을 하고 있다. 가장 안 좋은 조합이죠. 가장 안 좋은 조합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테이퍼링은 결국에는 언제입니까? 요때부터 요 운봉 있죠? 요 운봉 코스피입니다. 지금 요 운봉 1월 말 혹은 2월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계속 시장에 어떻습니까? 발목아지를 잡아 비틀어 버리면서 못 가게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즉 테이퍼링은 그동안 꾸준하게 시장에 영향을 주고 왔다라는 겁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연준의 파월 의장과 그 다음에 연준 이사들이 계속적으로 말했죠. 시장과 소통하겠다. 2013년, 2014년과 같은 테이퍼링 이슈, 흔히 이렇게도 말하죠. 버냉키 쇼크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테이퍼링 텐트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시장과 충분히 소통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런 소통을 통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미국장이나 아니면 신흥국 증시,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 증시에 영향을 계속 미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필이면은 가장 안 좋은 조합이죠. 사실은 연준이든 어디든 간에 연준에서 어떤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잣대가 뭔가요?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잣대. 물가죠, 물가. 첫 번째는 물가고, 두 번째는 고용지표. 그죠? 혹은 지금 연준은 요걸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죠? 고용, 그 다음에 물가,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뭐죠? 생산과 소비죠. 생산과 소비. 이 세 가지 축을 갖다가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고용은 뭐가 됐든 간에 좋아져요. 예, 고용은 뭐가 됐든 좋아지고 인플레 완화되지는 않았지만 정점 구간으로 들어섰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필이면은 생산은 아직까지는 견조한 편인데 문제가 소비 쪽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미국 장도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 장도 그렇고 이런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닌가, 특히 우리나라 시장이 더 그런 거에 반응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자, 뉴스 거의 대부분 어떤 거를 갖다 얘기를 하고 있죠? 잭슨홀 미팅이죠. 예, 잭슨홀 미팅입니다. 이 잭슨홀 미팅이 이틀간 이어지거든요. 26일, 27일인가요? 예, 다음 주 말인가? 예, 그때쯤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누굽니까? 저기 파월 의장이, 예, 파월 의장이 9월에 할지, 예, 그러니까 9월에 정확하게 테이퍼링을 갖다가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할지, 혹은 11월에 할지를 갖다가 뭡니까? 잭슨홀 미팅을 통해 가지고 시장은 뭐예요? 그 힌트를 얻으려고 하는 거지, 잭슨홀 미팅에서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이걸 설명드렸죠. 예, FOMC 7월 성명서, 7월 FOMC 성명서에서 예, 분명히 거기에 문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번 회의에서라고. 그죠? 다음번 회의에서. 즉, 이 다음번 회의라는 건 결국엔 뭐죠? 결국에는 이런 어떠한 잭슨홀 미팅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FOMC를 갖다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냥 요 정도까지만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만약에 예, 코로나 확산이 좀 진정돼서 둔화된다. 미국도 좀 진정해서 둔화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둔화된다 라고 하면은 경기 둔화 우려, 혹은 실적 피크아웃, 혹은 경기 피크아웃, 예, 요 다 뭐 비슷비슷하죠. 네네. 요런 부분이 해소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거 해소되면 어떻게 되죠? 시장은 테이퍼링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겁니다. 받아들이면서 반등도 쑥쑥 나오겠죠. 그렇겠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 뭘 봐야 되죠?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용과 예, 그 다음에 물가, 이런 부분은 일단 시장에서 보여주는 대로 고지고대로 믿으면서 그냥 가면 될 거예요. 지금 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 생산, 그리고 뭐죠? 특히 소비. 이 생산과 소비 부분, 요 부분을 갖다가 챙겨봐야 돼요. 사실은 잭슨홀 미팅보다는 오히려 이쪽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당연히 여기도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다음 주에 나올 가장 중요한 거 뭐요? 마켓 제조업 PMI죠. 예, 제조업 PMI, 그 다음에 개인 소비 지출 등과 관련된 지표들이 다음 주에 나오게 됩니다. 자, 시장은 아마 이거를 갖다가 챙겨볼 거예요. 그래서 개인 소비 지출이 어떤지, 예, 개인 소비 지출이 어땠는지, 그 다음에 제조업 PMI가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을 봐서 방향을 갖다가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우리나라 증시도 여기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꼭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별거 얘기 안 했는데 이러면서 지수가 좀 더 추가적으로 조정, 물론 개인적으로 기술적으로 보나 밸류에이션으로 보나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얼추 다 빠졌다고 생각을 해요. 예, 생각은 하는데, 근데 그러지 않고 어떤 방향이 잭슨홀 미팅에 따라서 뭐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는데 생각하고는 반대로 움직인다 라고 하면 이거 뭐지? 라고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 아마 시장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 마켓 제조 PMI랑 그 다음에 개인 소비 지출과 관련된 지표들이 한 서너 가지가 발표될 거거든요. 예, 요 부분을 갖다가 보면서 시장 방향,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요런 부분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중국 거는 개인적으로 중국판 테이퍼링은 아니라고 좀 봐요. 예, 중국판 테이퍼링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중국 증시가 오늘 그렇게 저렇게 크게 급락한 거는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죠. 예, 이거를 16개월째 이제 동결했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인하해 주리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결하다 보니까 혹시
긴축 아니냐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라고도 이제 해석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뭐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어제 중국 정부가, 그러니까 19일날 중국 정부가 장마감한 뒤에 또 규제책을 또 내놨죠. 예, 우리나라에 하고 상관 있는 거죠. 임의용 분야, 그러니까 이제 보톡스나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제 강화, 이걸 또 예고를 했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그 백주라고 하나요? 예, 그 주류 음료들 있잖아요. 겁나게 비싼 거, 엄청나게 비싼 거. 예, 그 업체들을 갖다가 쭉 세워놓고서는 또 한마디 했나 보더라고요. 20일 날 장시작 전에. 그게 알려졌어요. 장시작 전이 아니라 어제. 예, 그게 장시작 전에 알려지면서, 이거 규제가 또 나오나 보다 라는 것 때문에 중국에서 고포주라고 그러죠. 그동안 굉장히 강하게 올랐던 게 뭐 술 관련주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제 거기서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예,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고, 고포주에서 쏟아지고 있고, 또 규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빅테크라든지, 이제 아니면은 기타 규제 가능성이 규제를 받았던 빅테크라든지 아니면 규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섹터에서 물량이 쏟아지면서 하락한 게 더 많습니다. 하락한 게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국의 긴축 이런 부분들까지는 좀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시장이 지금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계속 좀 하락하고 있어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참,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좀 깝깝합니다. 깝깝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또 시원스럽게 반등이 나오죠. 특히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시장의 반등 트리거는 결국에는, 특히 시장 반등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경기 민감주를 기준으로 따진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코로나 확산세가 꺾임이 나오면은 바로 V자 반등도 나올 거라고 좀 봅니다. 산업별로 물론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근데 그것만 나와준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시장에서는 9월 초 정도를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9월 초 정도를. 그래서 일단 그때까지는 잭슨 미팅과 그다음에 그때까지는 좀 시장이 좀 계속 뭐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시장이라는 게 계속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출렁출렁 거리겠죠. 반등도 나왔다가 또 상승 하락도 했겠다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저점을 잡아가겠죠. 저점을 잡아갈 거라고 봅니다. 좀 뭐 월봉에서도 지금 10개월선에 다 달았어요. 10개월선이 다 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출렁출렁 거리는, 그러면서 10개월선도 살짝 좀 깨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가 이제 좀 다시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님들께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9월달 혹은 10월달에 좀 다시 강한 상승장이 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한다라는 그런 전망들을 갖다 내놓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저도 그분들 리포트를 읽어보면은 동의하는 바가 상당히 동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동의라기보다는 동조죠, 동조. 동조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시장 뭐 많이 빠졌고, 사실은 이게 요번 한 달간만 따져서 이게 지금 마이너스 4.5%지, 실제로는 이제 한 3,300포인트대에서 빠진 거기 때문에 거의 뭐 저기 한 8%, 마이너스 8% 정도입니다. 근데 뭐 밸류 다운으로 따졌을 때는 거의 지금 현재 이익 단을 따졌을 때 거의 바닥이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바닥이라고 하고, 이 바닥이라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공매도가 쑥쑥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추가적으로 하락할 거다,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반등을 좀 다음 주에 기다려보는 그런 흐름을 예상해 보면서 시장과 관련된 코멘트 방송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민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